특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참을성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의심이 많아져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 김지은입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가장 잔인한 병, 막을 수 있다면 꼭 막아야 하는 병, 저는 치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치매도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오는 질병은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기 이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약 184만 명이던 환자 수는 단 2년 만에 20만 명이 증가해서 204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치매 환자는 2020년 84만 명이던 걸 넘어서 2022년에는 94만 명, 2024년에는 무려 105만 명을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치매 전 단계의 경도인지 장애를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한다면 본격적인 치매 시기를 늦춰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 극초기 혹은 경도인지장애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시기에는 본인의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서 더욱 관찰을 잘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지 신경을 한번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초기 인지장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뇌의 신경세포들이 천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관련된 히포캠퍼스와 관련된 부분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해보면요. 치매 환자들은 전반적인 뇌의 부피와 기억에 관련된 부분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뇌가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말고도 뇌의 혈류가 점점 감소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뇌에서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조금씩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변화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텔레비전 볼륨이 자꾸만 커지고 보는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커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은 노화로 청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잘 안 들리니까 볼륨을 크게 트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소리, 즉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뇌가 소리를 듣고 의미를 이해하면서 상황에 적절히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를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자꾸 내가 안 들려서 그런가 하면서 TV 볼륨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시던 TV 프로그램이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드라마를 안 보시는 거죠. 드라마라는 거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사건이 계속 매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 내용을 기억 못하면 볼 수가 없죠. 혹시 드라마를 같이 볼 때 이전 내용을 기억 못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잦아지거나 한다면 생각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을 피하시다면, 그리고 일회성 쇼 프로그램이나 웃기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보게 된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하고 이해가 필요 없는 것만 찾게 될 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의 변화가 생겨요. 경도인지장애가 진행이 되면 뇌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몸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자극들, 청각은 물론 미각이나 후각도 둔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원래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과 향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맛이 예전 같지 않아져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먼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할지 정한 이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잊지 않고 제때 여러 양념들과 재료들을 잘 넣어야 돼요.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깜빡하고 중간에 넣는 재료라든가 그 과정을 잊어버려서 생략하게 된다면 음식의 맛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위해서 소금이나 조미료를 넣잖아요. 이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수차례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음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맛이 영 이상해지는 겁니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이후에는 음식에 자신이 없어져서 음식을 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예전과 갑자기 다르게 너무 변했다. 추억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부모님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 외출했을 때 길눈이 어두워집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방금 지나간 곳인데도 너무 새롭다 이런 표정을 하시고 길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예전과는 다르게 유난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 비교적 자주 간 곳인데 길을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게 다 외부의 자극을 다루어내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길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왔던 길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꾸로 왔던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의 시각적 정보와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가 왔던 곳인지 아닌지 차이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게 큰 노력 없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길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로는 설명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이것이 심해지면요. 외출 시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잊어버리게 되고요. 스스로 챙기지 못하게 되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횟수도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상생활의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매번 하던 요리인데도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원래 뜨개질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뜨개질도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스웨터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운전은 몸으로 기억하는 건데도 새로운 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미라든가 나중에는 운전 자체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요. 새로운 취미는 당연히 힘들고 기존에 있던 취미조차도 어려워지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격 변화가 생기고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자꾸만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딘가 위축이 되는 거죠. 특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참을성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의심이 많아져요. 이런 성격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대화 시에 같은 이야기를 해고 또 하고 상대방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이 못하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대화 패턴이 내 말을 무시하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이끌어내죠.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바로바로 이해 못하니까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변화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혹시 외출 횟수가 줄었다면 우리 부모님이나 나 어떤 생활에 어떤 다른 변화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늘은 치매 초기 경도인지장애일 때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자꾸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변화들을 미리미리 눈치채고 대비한다면 분명히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분들께서 경도인지장애를 일찍 눈치채시고 약물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치매를 늦추고 계시거든요. 요새 약도 효과가 많이 좋아서요. 치매를 최소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치매와 한 발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과는 한 발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